안녕하세요. 개말못의 게임 뽀개기입니다. 수집형 RPG 게임을 뽀개기 위해서 여러 영상을 올렸는데요. 특히 즐기고 있는 게임이 귀무삼국이다 보니 관련 내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만에서 5월 달에 출시되어 7개월째 운영되고 있는 게임인데요. 무과금 유저 중에서 1000만 전투력을 달성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 지출 금액을 정해놓고 과금하면서 하는 계정도 있는데요. 대만에서의 무과금 유저의 전투력 1000만 소식을 듣고 기노후브로 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같이 올리고 있고요. 무과금 유저의 입장에서는 보상으로 받은 재화나 아이템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플레이 도중 획득한 무장 중에서 어떤 계열의 어떤 무장을 선택하여 전투력을 높일지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택한 무장의 전투력을 높이려면 성급 강화와 장비 장착이나 파트너 선택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긴 호흡으로 게임을 즐기지만 그래도 빨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귀무삼국이 알려주는 여러 지침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무장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는 포진이 있고요. 중앙 하단에 추천 진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았더니 초심자들에게 유용한 귀무삼국의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진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무장 출전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변경하기 위쪽에 계열이라는 표시를 클릭하면 속성 상성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성 효과는 천적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귀무삼국을 포함한 수집형 RPG에는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성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빛 계열과 어둠 계열이 서로 천적이고요. 그리고 물, 불, 나무는 서로 천적 관계를 가지네요. 천적 관계를 상성 효과로 표시하는데요. 상성 관계에서는 피해 25%, 명중 20%를 서로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빛 계열 무장들과 어둠 계열 무장들이 대전을 한다고 가정하면 피해 %와 명중 %를 서로 추가적으로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중앙에 표시된 총 보너스 효과, 생명 플러스 19%, 공격력 비율 플러스 14%를 알아보겠는데요. 이 표시 값은 현재 제가 덱에 출전시킨 무장들의 기본 효과에 더해지는 상성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빛 계열 무장은 1명으로 조조, 어둠 계열 무장은 3명으로 초선, 장춘화, 충미 그리고 나무 계열 무장 1명은 장성체를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덱에서 이들의 상성 효과를 표시한 것이 속성 상성의 표시입니다. 황제의 힘에 표시된 활성화는 빛 계열 무장을 출전시킨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조조 무장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빛 계열 무장 1명 출전으로 생명 플러스 1%, 공격력 비율 플러스 3%이고요. 치유의 힘에 표시된 활성화는 어둠 계열 무장을 출전시킨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초선, 장춘화, 충미인데요. 3명을 출전시켜서 생명 플러스 15%, 공격력 비율 플러스 11%가 추가됩니다. 공공의 힘은 물계열 무장의 출전을 표시하는데요. 메인 덱에는 물계열 무장을 출전시키지 않아서 활성화 표시가 없습니다. 추경의 힘은 불계열 무장의 출전을 표시하는데요. 물계열과 마찬가지로 무장을 출전시키지 않아서 활성화 표시가 없습니다. 구망의 힘은 나무계열 무장의 출전을 표시하는데요. 나무계열은 1명을 출전시켰지만 2명 이상 무장을 출전시키지 않아서 활성화 표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3계열에 대한 추가적인 상성 효과에 의한 생명이나 공격력 비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일의 힘이 있는데요. 이는 덱을 구성하는 5인 무장이 모두 다른 계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명 플러스 17%, 공격력 비율 12%가 상성 효과에 의해서 추가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덱을 구성할 때 상성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모두 같은 덱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보면 빛 계열은 공격을 받으면 피해에 대한 면역 효과를 추가적으로 가지며
어둠 계열은 공격적인 효과, 물 계열은 제어 효과, 불 계열은 치명률 효과, 그리고 나무 계열은 회피 효과를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네요. 그렇지만 서로 상성을 나타내므로 어떤 계열이 좋을지는 최애하는 무장을 선택하는 것이겠지만 이 상성 효과를 보면 빛 계열 오인이나 어둠 계열 오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빛 계열과 어둠 계열 무장들은 확률 뽑기로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지금까지 상성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하단 중앙에 있는 추천 진영을 클릭하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진영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4개의 탭이 나옵니다. 강해지기, 획득 자원, 추천 진영,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강해지기는 현재 대기 출전 중인 무장의 전투력을 높이기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장 레벨 높이기, 장비 장착, 무장 성급과 진급, 혼수 육성, 연맹 스킬, 신인장 육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이동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에는 획득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매하거나 획득한 자원 어디에 사용되고 어디서 획득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동전은 무장이나 혼수, 대장간에서 장비 합성 등 레벨업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상점에서 아이템 구매 시에도 사용됩니다. 펼치기를 클릭해서 펼치면 획득할 수 있는 곳들을 알려줍니다. 후 이동을 클릭하면 획득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전은 메인 스토리 던전 통과, 수련탑, 실현 비경, 자동 전투 수익, 일일 금 만들기, 일일 던전, 고묘 탐험, 지하궁 탐색, 진급 훈련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옥인데요. 청옥은 모집에서 군사나 무장을 뽑거나 상점에서 아이템 구매 시 사용합니다. 펼치기를 누르면 획득이 가능한 곳이 나타나며 동전과 마찬가지로 이동을 클릭하면 획득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청옥은 비무, 탐험 현상금, 레벨 상승, 자동 전익, 진급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성석입니다. 각성석은 무장 진급과 성급 강화에 사용됩니다. 펼치기를 클릭하면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각성석은 수련탑, 잡화점, 메인 스토리 던전 통과, 일일전, 지하궁 탐색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장 조각입니다. 무장 조각은 무장 합성 시 사용합니다. 무장 조각은 3성은 30개, 4성은 40개, 5성은 50개가 모이면 하나의 완전한 무장으로 합성이 가능합니다. 펼치기를 가면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무장 조각은 메인 스토리 던전 통과, 탐험 현상금, 고묘 탐험, 잡화점, 점술, 비무 및 지하궁 탐색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장 경험치입니다. 무장 레벨과 성급 강화에 사용됩니다. 무장 경험치는 메인 스토리 던전 통과, 수련탑, 실현 비경, 자동 전투 수익, 일일 던전, 고묘 탐험, 지하궁 탐색, 잡화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무장 경험치는 진급과 성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므로 많이 모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보입니다. 탐험 정보는 탐험 콘텐츠 참여 시에 사용됩니다. 탐험 정보는 메인 스토리 던전 통과와 자동 전투 수익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탐험 참여란 고묘 탐험과 같은 콘텐츠가 여기에 속합니다. 일곱 번째는 연맹공헌입니다. 연맹공헌은 연맹 스킬 레벨업과 연맹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연맹 스킬은 가입한 연맹의 공격형, 보조형, 마법형, 방어형 무장의 스킬의 전투력을 높이는 아이템입니다. 연맹공헌은 연맹기부, 연맹던전, 연맹활약, 연맹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맹가입은 연맹을 창설한 맹주가 가입 조건을 만듭니다. 가입이 싫다면 플레이어가 직접 맹주가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혼수 재료입니다. 혼수와 정령은 주공의 파트너입니다. 수는 메인 스토리에서 계약을 맺어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혼수 재료는 혼수와 혼수 스킬을 레벨업 시킬 때 사용합니다. 혼수 재료는 업적, 고묘 탐험, 지하궁 탐색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귀무 3국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말못 여러분들이 무과금유저로 귀무삼국을 즐기신다면 여기에 나온 자원을 모아서 좋은 캐릭터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즐겨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천 진영 탭으로 넘어가 볼까요? 추천 진영은 계열 무장의 조합을 귀무삼국 게임 개발사가 추천하는 것 같은데요. 초보자 가이드는 나무 계열 2명, 불 계열 1명, 빛 계열 1명 그리고 물 계열 1명이네요. 상성 효과는 나무 계열 2명하고 빛 계열 1으로 추가되네요. 추천 진영에서 초보자 추천 옆 돋보기를 클릭해보면 진영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무장은 관우와 소교로 되어 있고요. 추천덱 구성으로는 호익진인데요. 초기에 레벨이 높지 않으면 디폴트 상태로 호익진으로 해야 합니다. 설명은 조조가 적 앞줄 무장을 유인한다고 하고 소교는 아군 공격 무장의 생존 능력을 올려주는 역할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조조는 왜 적 앞줄 무장을 유인할까요? 답은 조조가 방어형 무장이기 때문입니다. 방어형 무장은 체력이나 생명력이 높은 캐릭터를 말합니다. 일명 몸빵입니다. 적군의 공격을 방어형 캐릭터가 모두 받아서 공격형과 보조형 그리고 마법형에게 적군의 공격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교는 보조형 무장으로 힐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통 힐러는 체력이나 생명력이 높지 않아 자신이나 아군을 치료하거나 부활시키는 캐릭터입니다. 따라서 공격형 무장인 관우와 하후돈이 적군을 공격하고 마무리합니다. 턴이 지나고 적군이 아군을 공격하여 생명력이 낮아지면 힐러인 소교가 치료하거나 사망한 아군을 부활시킵니다. 또한 조조는 시작과 덥공되고 있고 뽑기를 통해서 얻는 캐릭터가 어떤 것인지 각각의 플레이어마다 다르지만 초기 20에서 30레벨까지는 이러한 진영으로 대전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 진영을 적용하여 플레이어 자신이 가진 무장이 방어형이 있다면 앞줄에 세우고 공격형 무장은 중줄에 배고 보조형과 마법형을 후줄에 배치하는 것이 초보자들의 좋은 덱 배치일 것 같네요. 귀무삼국에서 알려주는 몇 가지 추천 덱 구성을 알아볼게요. 먼저 초급 추천 2입니다. 덱은 불계열 방어형 무장 허저, 나무계열 공격형 관우, 어둠계열 공격형 여포, 빛계열 보조형 유비, 물계열 보조형 소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성효과 창일의 힘이라서 생명력 17%와 공격력 비율 12%가 추가됩니다. 구성 무장이 모두 다른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무장으로 소교와 허저를 삼고 있는데 진영은 종군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허저를 아군 중앙에 두어 뒷줄 무장을 보호하는 구조이며 유소교가 이중 부활 능력으로 공격형 무장에 대한 항속력을 보장합니다. 관우와 여포는 공격력이 뛰어나 버프 효과로 적군을 공격하여 피해를 높입니다. 초급 추천 3은 나무계열 3명과 물계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성 효과로 나무계열 3명은 생명 11%, 공격력 비율 플러스 8%와 물계열 2명의 생명 플러스 7%와 공격력 비율 플러스 5%가 더해져 생명은 18%와 공격력 비율은 13%가 추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 무장은 관우와 손책, 대교인데 관우와 손책은 공격형 무장, 대교는 보조형 무장입니다. 안행진으로 배치하면 장포가 앞줄에 배치되어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중줄과 후줄의 아군을 보호하고 손책과 대교는 1턴간 상대의 생명을 통제하고 2턴에서 폭발적인 공격을 합니다. 손책의 추격 특성은 상대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공격입니다. 장성체는 보조형 무장으로 아군의 피해를 치료하여 회복시키고 부활시킵니다. 초급 추천사도 물계열 무장 3명과 불계열 무장 2명으로 상성 효과는 생명 18%와 공격력 비율 13%가 추가됩니다. 핵식 무장으로 감령과 조비를 선정하였으며 진영 구성은 안행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인은 방어형 무장으로 앞줄에 배치하여 뒷줄을 비호하고 감령과 조비는 앞줄을 집중 공격합니다.
노숙은 마법형 무장으로 적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손권은 보조형으로 아군의 항속력을 높여줍니다. 추천 진영에서 초급 부분으로 추천하는 덱 구성은 무장의 스킬과 속성에 따라서 진영을 선택하고 무장을 배치하여 최상의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추천 진영을 기본으로 하여 개말못들이 각자의 덱 구성을 통해서 게임의 즐거움을 더하시길 고대합니다.